범죄도시 4편 덕분에 뜻밖의 이익을 본 영화들도 있긴 해요.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서 영화관에 오는 사람이 늘었다. 인기 있는 영화를 제한시키고 다른 영화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최근 범죄도시 4편의 흥행과 더불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 독과점. 항상 인기 있는 영화들이 개봉하면 자주 보던 풍경이지만 이번 범죄도시 4편으로 나오는 독과점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동안은 헐리우드 작품, 즉 해외 인기 영화와 국내 영화관의 싸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국내 인기 영화와 다른 기타 영화관의 싸움이에요. 스크린 쿼터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에 해외 영화가 아무리 재밌고 다양해도 국내 영화관에는 한국 영화를 1년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상영해야 한다 라면서 지정한 법입니다. 법. 그러나 범죄도시 시리즈는 국내 영화라서 사실 스크린 쿼터제는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런데 애초에 특정 영화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상영 횟수를 제한시켜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부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희한하게도 오히려 좌석 판매율을 보면 범죄도시 4편 덕분에 뜻밖의 이익을 본 영화들도 있긴 해요. 대표적으로 남은 인생 10년인데요. 이 영화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멜로 영화로서 범죄도시와는 당연히 분위기가 정반대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범죄도시 덕분에 오히려 최근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범죄도시 덕분에 그동안 오지 않았던 관객들이 영화관을 어느 정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에요. 범죄도시 4편이 개봉하기 전 4월 주차별 평균 티켓 점유율은 많이 쳐줘야 10%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치에 비하면 회복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범죄도시가 개봉한 4월 4주차가 되니까 티켓 점유율이 35.9%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어린이날 같은 연휴까지 그 인기가 유지되다가 연휴 이후로는 다시 10%로 하락합니다. 일단 수치로만 봐도 최근 영화관을 찾는 고객의 수가 범죄도시 덕에 최소 3배 이상 오른 거죠. 범도를 이미 봐서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혹은 범도 같은 장르와 맞지 않고 조용하고 감성적인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즉 범도 덕에 다른 영화가 반사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게 사실 동네 소문난 맛집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골목식당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종원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골목의 한 식당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면 전국에서 거기로 사람이 막 몰리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식당이 일을 빠르게 해도 그 많은 사람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문난 맛집 옆에 다른 식당, 옆에 다른 식당을 찾게 된다. 그게 곧 골목 전체를, 동네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 라고 말이죠. 수년 전 코로나로 인해 죽어버린 영화관 산업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이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도시와 같은 인기 작품 덕분에 비록 상영 횟수를 아주 많이 가져가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서 영화관에 오는 사람이 늘었다. 따라서 범도를 제외한 다른 영화 중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몇 영화가 이익을 보았다. 그래서 제 생각엔 범죄도시 시리즈가 국내 상영관을 전부 독식한다면서 지적만 하기보단 자신의 영화를 좀 더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가 범죄도시를 겨냥해서 반사 이익을 보려고 작정하고 기획한 영화는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 영화는 자기식대로 자기 모습대로 로맨스 분위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범도 이외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은 또 다른 재밌는 영화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남은 인생 10년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독과점에 대한 지적 자체를 아예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영화에 관심이 없던 이들도 한 번쯤은 독과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대형 제작사나 배급사가 제작, 유통, 배급의 대부분을 직접 결정해버리는 게 맞기는 해요. 때문에 그보다 작은 중소 영화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자본주의 베이스의 자유시장이란 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규제와 법이 가면 갈수록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를 제한시키고 다른 영화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인기 있는 영화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못 보게 되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역효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OTT,
IPTV 등 충분히 합법적으로 영화관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뭐 쿼터제니 뭐니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영화를 볼 때 들인 시간과 비용 대비해서 재밌었냐 재미가 없었냐, 이게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인기 영화 독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